자, 다음은 마지막 원칙입니다. 혁신 사업이 아닌 모방 사업에 투자하라입니다. 파파파텔은 먼저 진출한 같은 구자르트 출신의 이민자들이 작은 모텔을 사는 것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따라한 거죠. 안전했기 때문에 따라한 겁니다. 혁신은 불확실한 도박이다. 그러나 차용은 위험은 줄이고 보상은 준다. 역시 단도 원칙에 들어맞죠. 단도 원칙의 가장 중요한 게 위험을 적게 하는 거죠. 혁신을 하기보다 모방을 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이미 검증된 사업을 따라하는 거죠. 자, 사례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맥도날드. 이 맥도날드의 창업자가 레이 크록이죠. 레이 크록은 자기가 햄버거 가게를 처음 시작한 게 아니죠. 맥도날드라는 형제가 운영하던 햄버거 식당의 사업 모델이 좋아 보여서 인수를 함으로써 맥도날드를 처음 창업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커진 건데요. 이후에도 계속 모방을 하고 차용을 합니다. 특정 지점들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차용을 한 거죠. 필레오 피시버거 최근에 다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필레오 피시버거라는 거는 신시내티의 어떤 한 체인점에서 처음 발명을 한 거를 체인점 전체에 적용을 한 겁니다. 빅맥은 피츠버거의 한 체인점에서 개발을 한 거고요. 에그 맥머핀은 산타바바라의 한 체인점에서 처음 개발을 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드라이브스루는 애리조나의 매장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1975년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맥도날드는 차용을 잘한 거죠. 모방을 잘한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져와서 사용을 한 거죠. 자, 다음은 책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도 나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애틀의 한 작은 회사가 개발한 운영체제인 큐도스라는 것을 처음 사들여서 그걸 기반으로 MS-DOS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1981년에 애플을 방문해서 매킨토시의 마우스를 보고 그걸 보고 MS-DOS 마우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983년에. 또 엑셀은 로터스라는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거의 차용한 거고 워드 프로그램도 워드 퍼펙트를 차용한 겁니다. 또 파워포인트도 다른 회사가 개발한 거였는데 그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죠. 엑스박스 역시 닌텐도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영감을 얻어서 개발을 한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방과 확장에 뛰어나다 라고 파브라이는 말합니다. 혁신은 불확실하지만 모방은 구체적입니다. 모방에 뛰어난 기업은 위대하다고 파브라이는 말합니다. 자, 다음 사례는 파브라이 자신이죠. 파브라이 인베스트먼트와 버핏 투자조합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브라이는 이 버핏을 벤치마킹한 걸로 유명한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파브라이가 버핏 투자조합을 어떤 부분을 노골적으로 따라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이한 수수료 구조입니다. 적은 수수료 구조죠. 보통 펀드들은 기본 수수료가 있고 거기에 또 성과 보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버핏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6%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에만 그 수익의 몇 퍼센트를 가져갑니다. 이런 수익 구조는 보통 펀드 매니저들의 경우에는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가 없는 그런 해자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펀드 운용사와 투자자가 이해관계가 일치하죠. 버핏 역시 투자 수익을 많이 올려야지 자기도 보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수료를 측정하는 자산운용사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VIP 자산운용? 그것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이 직접 자신의 펀드를 매수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버핏은 자신이 받은 보수로 또 자기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랑 또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거죠. 나도 내 펀드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내 펀드가 올라갈 땐 좋고 빠지면은 둘 다 안 좋기 때문에 같은 배에 탄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줄 수 있겠죠. 일반적인 헤지펀드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혀. 세 번째는 소수 종목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펀드들은 80개 이상을 보유하지만 버핏은 아주 소수 종목에만 투자를 했죠. 아까 아멕스 경우에도 말했다시피 한 종목에 40% 이상을 투자를 한 겁니다. 한 종목에 40% 이상을 차지한 거죠. 지금도 역시 애플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인 운영, 소수가 운영을 했고 또 직접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 파브라이는 최고의 수익률은 한 사람의 가치 투자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때 달성할 확률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가치 투자는 근본적으로 역발상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역발상 투자라는 게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되죠. 근데 10명이 운영을 하면은 반대로 운영할 수 없겠죠.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역발상 투자를 하기가 힘들겠죠. 이 역발상 투자라는 거는 항상 위기인 기업을 사야 되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이처럼 기피 대상인 그런 업종을 대량으로 사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이 직접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파브라이는 따라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1년에 한 차례 성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했다시피 버핏은 외면된 종목에 주로 투자를 했었죠. 단도 투자는 외면된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외면된 업종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펀드들처럼 뭐 분기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성과를 보고하게 되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기업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핏은 연말에 주주 서한이라는 형태로
1년에 한 번만 보고를 하죠. 버핏은. 파버라이는 이것도 차용을 해서 따라했습니다. 자, 파버라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개 주식시장에서 투자 대상을 찾는다면 혁신기업은 무시하라. 차용과 확장을 되풀이하며 능력을 입증해온 기업가의 사업을 찾아라. 이것이 바로 단도식 투자다. 자, 이렇게 9가지 원칙을 다 봤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매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브라이는 2-3년간은 절대로 매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왜 그래야 되는지 보기 전에 매수 전에 고려해야 할 7가지 요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하는 기업인가? 자신의 역량 범위 안에 있는 기업인가? 능력 범위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 현재 기업의 내재 가치를 알고 있는가? 세 번째, 현재 및 2-3년 뒤 내재 가치 대비 크게 할인되어 거래되는가? 안전마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 기업에 기꺼이 투자할 의지가 있는가? 기회가 있을 때 크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큼 믿음이 있는가? 라는 말이겠죠. 손실 위험은 미미한 수준인가? 6번째, 해자를 갖춘 기업인가? 7번째, 경영진은 유능하며 정직한가? 매수 전에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수했다면은 그럼 그 다음에는 절대로 2-3년간은 매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파브라의 조언입니다. 매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인수 아직 2-3년이 지나지 않았다. 두 번째, 신뢰도 높은 현실적인 내재 가치를 구할 수 없다. 내재 가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판단한 내재 가치조차. 세 번째, 마지막, 인수 희망자가 제시한 가격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측정한 현재 내재 가치에 훨씬 못 미친다. 내가 보수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거보다 더 싸게 매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는 매각을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재 가치와 2-3년 뒤 내재 가치를 높은 신뢰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된 가격이 현재 또는 미래 내재 가치보다 높다. 이 내재 가치가 비교적 이제 확실해졌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불확실성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이 내가 생각한 내재 가치보다 낮다. 이럴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된다는 것이 파브라의 말입니다. 최근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왔지만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우리의 뇌는 일단 달아나라고 명령한다. 무조건 달아나는 것이다. 주가가 급락할 때 밀려드는 공포도 사자의 표현을 들을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손실이 난 주식을 팔아치우고 그 주식을 보유했다는 기억마저 지우고는 곧장 달아난다. 자, 이 매도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USAP라는 곳에 투자를 했던 사례입니다. 이 USAP는 1994년에 설립된 특수철강 생산업체입니다. 파브라이가 이 회사에 관심을 처음 가진 거는 이 회사가 망한 회사의 장비들을 싸게 인수하는 것을 보고 처음 관심을 가졌다고 하네요. 종합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 2002년 4월 주당 14에서 15달러에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1년 뒤에 2003년 USAP는 주당 5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당시에 우주항공 산업이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파브라이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주식을 더 매수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보유하고 있어야 했을까요? 당시는 철강업 전체가 부진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USAP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파브라이의 판단이었습니다. 해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1년 뒤 주식은 10에서 11달러 사이에 거래되었습니다. 투자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손실 구간이었죠. 다만 내재 가치는 점차 선명해지고 회사의 성장세를 봤을 때 처음에 상장한 가설은 가능해 보였습니다. 회사의 내재 가치는 분명히 11달러 이상이었죠. 그래서 파브라이는 몇 분기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3년 중에 아직 1년이 남아있었죠. 자, 그리고 드디어 2005년 주당 15달러를 넘었습니다. 드디어 수익을 내기 시작한 거죠. 자, 다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실현하고 매도할 것인가? 추가 매수할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USAP의 매출액은 1억 5천만 달러였고 순이익은 1,050만 달러였습니다. 수주 잔고는 7,200만 달러로 설립 이후 최대 규모였죠. 모든 설비는 100%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파브라이가 처음에 가정한 상황이 실현되고 있었던 거죠. 파브라이는 주식을 더 사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대한 사들였죠. 15달러 이상에서. 그리고 2007년 주당 35달러를 무난히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매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파브라이는 길고 힘든 전투였다고 책에 적었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USAP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주식을 내던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손실이 발생하는 종목이라도 최소한 2-3년은 보유할 것이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3년 뒤에도 주가가 여전히 부진하다면 사실상 기업의 내재 가치나 핵심 가치 동력을 잘못 판단한 것이 원인이다. 또는 내재 가치가 수년간 실제 하락했을 수도 있다. 일단 3년이 지나면 손실을 실현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때 손실은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스승이다. 3년이 지나도 주가가 회복을 못한다면 이익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3년을 기다리고 나서는 손절을 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한 스승이 될 거라고 파브라이는 말합니다. 이런 매도, 투자를 처음 시작해서 매도하기까지 과정,
이 과정을 파버라이는 전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지 책에는 아주 길게 나옵니다. 아주 길고 힘든 전투였다고 말을 하죠. 아주 길고 힘든 이 전투를 동시에 몇 개나 치를 수 있을까요? 여러 개를 치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게 투자를 하라는 거죠.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 로즈는 후궁을 100명이나 거느린다면 그중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버핏이 말했습니다. 너무 투자 결정을 쉽게 내려서 이것저것 사서 동시에 여러 전투를 치르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 않다면은. 만약에 내가 100종목이나 거느리는데 힘이 안 들다면은 그거는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거일 수 있습니다. 확률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때 소수 종목에 가끔씩만 큰 규모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파버라이와 버핏, 먼거 그리고 가치 투자자들은 말합니다.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책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정도가 되겠네요. 가치 판단이 쉬운 기존의 단순하면서도 해자를 갖춘 기업을 찾고 분석을 하라. 그리고 그런 기업이 일시적인 이유로 주가가 빠져서 안전 마진이 확보되었을 때는 기회다. 이럴 때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 정도로 짧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단도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죠. 가치 투자로 버핏과 먼거와 궤를 같이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경제적 해자를 중요하게 보고 역발상적이죠.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안전 마진을 확보합니다. 투자라는 거에 원칙이 있다면 그걸 만든 사람은 그레이엄과 버핏, 먼거 정도가 되겠죠. 파버라이는 그 원칙을 아주 잘 실행한 투자자입니다. 본인의 표현에 따르자면 노골적으로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죠. 이 책은 그 내용을, 그 경험을 정리를 한 책입니다. 이 한 권의 책만으로도 버핏, 먼거의 철학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